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고요. 실적이 어느 섹터가 잘 나올지 그리고 2분기는 이제 지났으니까 향후에 어떤 쪽을 저희가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실적 시즌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민 연구원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증권사들에서 보는 그 2분기 영업치 전망치 보니까 네.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그리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코스피 2분기 실적 리뷰를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2023년 2분기 순이익이 지금 24조 원으로 집계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전년 대비 41%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실제 이제 돌아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6,400억 원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를 35% 하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았는데 시장 흐름이 비교적 견고합니다. 네, 사실 이게 2023년 실적보다는 24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forward EPS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EPS인데 네네. 이게 2023년하고 24년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되는 전망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실적 추정치들이 좋은 건 아니네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예. 하반기에 좀 개선될 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래도 이제 뭐 업종별이라든지 섹터별로 그 기온차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분기 실적 상향 또는 기관 수급이 좀 유입되는 종목군을 어디로 보십니까? 일단 제가 뽑아봤습니다. 네네. 퀀트 스크리닝을 진행을 해가지고 2분기 실적 상향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을 봤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션, 세아베스틸 지주, 삼성전기, 두산바켓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광고, 철강, IT 가전, 기계 관련주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네. 조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보이거나 기관 수급이 유출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2분기 실적 하향과 수급이 유출되는 종목은 SK 바이오팜, 롯데쇼핑, 카카오게임즈, 컨텐트리 중앙, 유니드로 나오고 있는데요. 섹터로 요약을 드리면은 바이오, 백화점, 게임, 미디어 관련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퀀트를 돌려서 우리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걸 보고 우리가 투자할 때 실적 하향이고 기관에서 유출된다라고 하면 네. 비교적 투자할 때 피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종목들의 네네. 주가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렇게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강도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약간 그 밸류 트랩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이 소멸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정부가 예. 꽤 지원책, 육성책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사실 보면 특정 바이오 업체들은 좀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바이오를 담는 거는 조금 꺼려진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세요. 사실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네. 종목이 바이오 섹터를 다 대변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종목단의 이슈가 크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이오는 좀 산별적으로 보자. 어쨌든 얼마 전에 정부가 꽤 큰 규모의 바이오 쪽, 그다음에 의료기기 뭐 이쪽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모멘텀도 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3분기 들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나요? 3분기 순이익은 3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 정도 감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네. 2분기가 24조 원이니까 네. 24조 원보다는 늘어나는 거고 감익 그렇죠. 규모도 좀 적네요. 예, QOQ로는 분기별로는 봤을 때는 이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워낙 2020년이
긴축 기조라든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그게 이제 올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이제 실적을 끌어내리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여파가 3분기까지 번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봤는데요. 이 실적이 그래도 증익이 예상되는 업종이 조선, 유틸리티, 자동차로 나오고 있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여전히 반도체, 운송,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감익입니다. 예, 긴축 기간이라 23년 실적은 전년 대비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금리 피봇 이후에 이제 물가가 안정화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피봇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3월쯤 아마도 네. 금리 인하가 될 거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익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3분기부터는 조선 유틸리티 자동차 정도만 지금 이익이 좀 늘어날 걸로 보이고 나머지 아까 반도체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많은데 크게 이익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혹시 조선 유틸리티 자동차 중에는 어디가 조금 더 강하다 이런 것들도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사실 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추정치 변동성이 심합니다. 원체 수주 섹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신뢰할 수 있는 컨센서스는 이제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같습니다. 기계나 자동차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적 시즌 기간 동안에 종목 선정할 때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더 있다면 뭘 체크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으면서 이제 주가와 이익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좋습니다. 몇 가지 종목을 추천을 드리자라면은 LS 일렉트릭, HPSP, 이노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기아, 한국타이언테크가 나왔고요. 주로 기계, 광고 상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자동차 쪽기 이제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주가 모멘텀이 함께 이제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상반기는 주가와 이익이 동행하지 않는 구간이에요. 금융 장세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는 실적 장세에 들어갔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실적주 또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뭐 IT나 이런 섹터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퀀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 추정치, 그다음에 실제로 나오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실적 시즌에 조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아까 몇 개 뽑아드렸어요. LS 일렉트릭, HPSP, 이노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끼어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렸으니까 하반기 전략 짜실 때 포트폴리오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 김정빈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정빈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반기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양금융투자증권의 이정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